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호기심 많은 독자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을까 모르겠지만 사실들을 파노라마처럼 보여주는 쪽을 택해왔다. 그러나 방금 벌어진 극적인 사건은 특별히 자세하게 묘사를 했는데 그 주인공들이 예기치 않게 등장을 했을 때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라고 사회적 분류를 했다. 기껏해야 피상적인 평가에 기초한 서술자의 지나치게 성급한 판단에서 나온 이 실수는 진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바로 정정을 해야겠다. 가난한 시골 사람들이라고 했던 이 가족이 정말로 가난하다면 수레의 소유자일 수도 없고 노새처럼 식욕이 왕성한 동물을 먹일 돈도 없을 것이다. 사실 그들은 소규모의 자작농 가족으로 그들이 속한 수수한 세계에서는 상당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며 학교 교육도 충분히 받으며 성장했다. 따라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말이 없어서 내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알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천박하게 건더기라고 부르기도 할 만한 것도 담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노처녀 고모는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그 아름다운 문장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것이다. 이웃들이 뭘 하겠니? 고모가 물었다. 죽음의 문턱에 있으면서도 그걸 넘지 못했던 이 두 사람이 없는 걸 알면 말이다. 자, 서둘러 실수를 수습하여 진실을 원래의 정당한 자리로 돌려놓았으니 이제 이웃들이 실제로 한 말을 들어보자. 가족들이 그렇게 조심을 했음에도 실제로 수레를 보고 왜 저 세 사람이 이런 늦은 시간에 밖에 나가는지 궁금해한 사람이 있었다. 그 주의 깊은 이웃이 했던 질문은 정확하게 이런 것이었다. 저 세 사람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거지? 이 질문은 다음날 아침 약간만 바뀌어서 늙은 농부의 사위에게 건네졌다. 자네들 셋은 어젯밤 그 시간에 어디를 갔던 건가? 사위는 볼 일이 있었다고 대답하지만 이웃은 믿지 않는 눈치다. 한밤중에 볼 일이라고 수레를 끌고 부인과 처제까지 데리고 좀 이상하지 않아? 이상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쩝니까? 그러면 날이 막 밝아올 때 어디에서 오던 길인가? 그거는 아저씨가 관심 가지실 일이 아니지요. 그물이 먹군. 아이고 미안하이. 내가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야. 하지만 자네 장인 안부를 묻는 거야. 자네도 뭐라 하지 않겠지. 그만 하십니다. 그럼 자네 어린 조카는? 그래도 그만 해요. 그래? 그럼 둘 다 쾌차하기를 바라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잘 가게. 이웃은 걸어가다가 발을 멈추더니 뒤를 돌아보았다. 술에 뭘 싣고 간 것 같던데. 자네 처제는 아이를 품에 안고 가고. 만일 그렇다면 담요에 쌓인 채 누워있던 사람, 자네 장인이겠지.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뿐만 아니라 자네가 돌아왔을 때 수레는 비어 있었고 자네 처제 품에는 애가 없던데. 정말 잠이 별로 없으시군요. 아니야. 난 얕은 잠을 자기 때문에 잘 깨지. 우리가 떠날 때 깨셨다 돌아올 때 또 깨셨군요.
사람들은 그런 걸 우연의 일치라고 하죠. 맞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해달라는 거로군요. 자네가 말하고 싶을 경우에만 저하고 함께 가시죠. 그들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웃은 새 여자와 인사를 했다. 아이고, 이거 폐를 끼치네요. 이웃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하더니 기다렸다. 아직 아무한테도 안 한 이야기입니다. 사위가 말했다. 그렇지만 비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을 거니까요. 제발 하고 싶은 이야기만 어서 하게. 장인과 조카는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아직 죽음이 활동하고 있는 국경 너머로 데려갔죠. 그러니까 죽인 거로군. 이웃이 소리쳤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둘이서 자기들 힘으로는 못 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일이니까요. 물론 가엾은 아이는 이 일에 관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요. 하지만 산 목숨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 다 물풀의 나무 아래 묻었습니다. 둘이 서로 끌어안는 모습으로요. 이웃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그럼 그러니까 이제 가셔서 온 마을 사람들한테 말하십시오. 우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겠죠. 아마 재판을 받고 우리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해 형을 선고받겠죠. 하지만 자네가 한 일 아닌가. 국경에서 한 걸음 못 미친 곳에서는 둘 다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한 걸음 넘어갔더니 죽었더군요. 도대체 언제 우리가 두 사람을 죽였다는 말씀입니까? 또 어떻게요? 자네가 데려가지 않았다. 그래요. 둘 다 여기 있겠죠. 오지도 않는 죽음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새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이웃을 지켜보고 있었다. 난 가겠네. 이웃이 말했다. 무슨 일이 일어난 줄은 알았지만 이런 일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사위가 말했다. 뭔가. 나하고 함께 경찰서로 가시죠. 그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부친 살해에 유아 살해까지 저지른 거네요. 아이고, 이 집엔 괴물들이 살고 있군요. 그렇게 말할 생각 없네. 그래요, 압니다. 그러니까 함께 가시자고요. 언제 말인가? 지금이요. 쇠도 달구어졌을 때 칠했다고. 그럼 가세. 그들은 재판을 받지도 유죄 선고를 받지도 않았다.